세월호 참사로 장사하려는 영화 보고 알려줌, 악질경찰. 영화 악질경찰에 대한 저희의 평은 거르세요입니다. 왜 극장에서 보면 아까운 영화인지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하나, 강렬하고 경쾌했던 잘 만든 영화의 초반부. 영화 악질경찰은 경찰 내부 정보로 뒷돈이나 챙기던 비리경찰 조피로가 경찰 증거품 창고를 폭파시킨 용의자로 지목받으면서 시작됩니다. 물론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었고 조피로는 이 창고 폭발 사고 때문에 더 큰 범죄와 어쩔 수 없이 엮이게 되죠. 이성규는 그런 조피로를 날선 눈빛과 악독한 표정으로 연기하며 눈구렁이 같은 캐릭터의 비열함을 제대로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에 그가 내뱉던 담백한 용연기는 극의 경쾌한 리듬감까지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감독의 전작 아저씨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관객들에게 좋은 몰입감을 선사했던 악질경찰은 그러나 초반부를 지나 세월호 참사가 스토리의 중요한 장치로 등장하는 중반부부터는 작품 내외적으로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둘, 세월호 참사를 무분별하게 소비한 영화. 사실 악질경찰의 주요 배경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안산 단원경찰서입니다. 여기에 작품의 핵심 인물인 미나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가 될 뻔했던 인물이었죠. 이에 대해 이정범 감독은 논란을 예상해 매일같이 자기 검열을 했고 관객이 가져갈 긴장감과 재미를 유지하되 진정성을 표현했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문제는 감독의 의도와 달리 영화가 돈 없는 장사 속으로 세월호 참사를 이용한 것 같은 느낌을 관객과 평론가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월호 소재가 영화화된 것 자체를 시기상조로 문제 삼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도 5년 뒤부터 다양한 상업 영화로 만들어졌고 세월호 참사도 이미 여러 작품들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건의 원인 파악과 치유라는 명료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세월호라는 실제 사건을 다뤘던 이전 영화들과 달리 악질경찰은 왜 굳이 세월호였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악질경찰은 세월호 참사를 은유하는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 넣었어도 스토리 진행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화였습니다. 게다가 이 작품에선 앞서 개봉한 작품들이나 4월 개봉 예정인 생일과 달리 참사 희생자나 유족 그리고 생존자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나가 어른들로부터 치욕을 당하는 시퀀스는 자연스럽게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치욕을 당하던 세월호 유족을 떠오르게 만드는데 이러한 현실의 상처들을 영화는 단순히 악질경찰인 조피로를 각성시키는 장치 정도로만 활용할 뿐이었죠. 결국 이러한 영화의 태도로 인해 예고편에선 한 컷도 등장하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갑자기 영화 중반부터 마주하게 된 관객들은 작품 속 액션씬이나 코미디씬을 즐기다가도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불쾌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 영화 악질경찰은? 악덕재벌과 비리검사에 맞선 악질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악질경찰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버닝썬 사태나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떠올리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사회 악이었던 주인공 조피로가 더 큰 악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된다는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매일 뉴스 시간마다 포토라인 앞에 서는 특권층들을 지켜만 봐야 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겐 유치하고 허황된 메시지일 뿐이었죠. 사실 단순한 범죄 장르물이었던 악질경찰은 시나리오를 수정하면서 이정범 감독이 세월호 참사를 집어넣은 덕분에 박근혜 정권 하에선 국내 투자사를 찾지 못했고 이 때문에 2016년이 되어서야 워너브라더스 코리아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작품이 박근혜 정권 때 개봉했다면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무도 쓰지 않는 소재를 썼을 때는 그만큼 더 주의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영화 악질경찰은 2019년 3월 20일에 개봉했습니다.